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A씨 아내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주말마다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외박을 했는데요. 아내 행동이 의심쩍은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됩니다. 결국 두 차례 걸쳐 아내 통화를 녹음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남편 A씨는 휴대폰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에 탁상 달력 뒤에 놓아두거나 USB 형태의 녹음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내용을 들은 아내의 어머니가 추가적인 녹음을 권유해서 다시 통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나가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A씨는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이혼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한 남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제도는요, 일단은 이제 형은, 유죄는 인정이 되는데, 형을 실제로 이제 선고할 것이냐에 대해서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아질 것 같은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 자체를 유예해서 선고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자,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하게 2년간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보면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죠. 아내 어머니까지 이제 녹음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내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그리고 본인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 이제 행위 자체는 불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A씨의 노력을 재판부가 높이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녹음할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행위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채택하지 않고 있기는 하고 또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녹음한 사람들을 형사 고소해서 반대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발생하다 보니까 법원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탁센터에도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네. 신탁센터에도 이혼 부부의 방문이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최근 50대 이상의 이혼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결혼 4년 미만의 이혼도 적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혼이 늘어나고 또 이혼에서 중요한 재산 분할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 이후에도 재산을 좀 잘 관리할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그 여성들이 재산 분할 금액을 이제 갑자기 많은 금액을 재산 분할로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을까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네. 오늘 또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40대 후반인 저는 무역 관련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아내와 10대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미리 현금 증여를 해서 아이들 각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어떡하든 결혼 생활을 이어보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쳤죠.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과 아이들 양육을 위한 재산은 아내에게 충분히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양육권과 친권도 아내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해외 사업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적지 않다 보니 아이들 앞으로 되어 있는 예금까지 아내가 헐었을까 걱정입니다. 친권자인 엄마도 아이들 예금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친권 양육권이 모두 이제 엄마한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시다 보니까 재산 분할도 또 일부 이렇게 협의가 됐겠죠. 네네. 이제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뭐 해외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신다고 했고 또 국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양육권하고 친권은 뭐 국내에서 이제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것이 아이들 양육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 걱정하세요. 자녀에게 이제 미리 증여가 되거나 네. 자녀의 재산이 그렇게 해서 있는 경우에 네. 양육권자, 친권자가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재산을 함부로 하지 않을까, 네. 관리가 잘 될까 고민을 실제로 오늘 사례처럼 많이들 하십니다. 제법 저희도 그렇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단독 친권자가 된 만큼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뭐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사례자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아내의 씀씀이도 제법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특히 이제 자녀 예금까지 헐었을까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하고 이렇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취소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네. 취소를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관리할 네. 방법 이걸 네.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재판상 이혼이 종료된 이후에 뭐 친권자인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서 이 사례자분의 뜻을 제대로 수용을 해주고 네.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신탁을 설정을 하겠다. 뭐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신탁을 그러면은 하는데 네네. 또 마찬가지로 신탁은 또 엄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엄마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고 뭐 친권자니까 뭐 아이를 위한 어떤 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양육비도 여유 있게 주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예금만큼은 뭔가 해지할 때 네. 본인의 동의를 좀 받도록 한다면 아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예금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별도로 이 신탁 계약을 또 해지하지 못하도록. 네네.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계약할 때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혼이 성립한 후에 그러면 친권자인 엄마가 신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사례자의 뜻을 수용을 안 해버리면 이제 신탁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판상 이혼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양육권이나 친권의 문제를 결정을 할 때 아이들 명의로 된 예금만큼은 뭐 관리 방법으로 신탁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신탁으로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판결로 갈 때는 이렇게 하긴 힘든데 이제 협의 이혼이나 또는 조정으로 이혼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뭐 양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기준보다 조금 더 주고 네네. 뭐 이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네. 이제 조건으로 아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탁을 하자 이렇게 네네. 이제 협의사항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네요. 네, 양육비도 아마 충분히 주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조정할 때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대리권을 좀 제한하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네. 신탁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이혼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 재산 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뭐 친권자 좀 제한 사항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에서는 아, 네. 신탁 계약에 해지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사례자분의 동의를 이제 받도록 네. 이렇게 계약 구성을 할 수도 있었고요. 네. 혹시 또 해외에서
본인이 요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지할 때에는 또 법원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이제 추가적인 특약을 네. 넣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동의라는 거는 어떤 동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수탁자에게 예금을 해지해라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특약으로 넣었던 겁니다. 아, 이제 일반적으로 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제한을 두듯이 네네. 법원의 그 후견인으로서 재산 처분에 대해서 허락을 네. 동의를 받고 해지를 하도록 네,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이렇게 집어넣은 제한을 거죠. 미리 두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상속을 많이 받게 되고 네. 또 신탁 재산에 대해서 엄마가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네네. 계약을 해두는 것이 협의를 해두는 방법이 있겠다. 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이혼을 할 때 아이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양육권을 단독으로 갖게 되는 경우 이런 재산 관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센터장님의 도움 말씀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